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264 광야를 펴주세요.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냐면 193인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195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195페이지에 가면은 간단한 지문 연구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은 해제를 일단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저항 시인 264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은 여기 밑줄을 쳐주세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인 광야를 배경으로 하여 여기를 밑줄을 쳐주세요. 우리의 민족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현장인 광야. 그러면 광야라는 거는 지금 대충 설명이 나왔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광복을 위한 자기희생적 태도. 이것도 밑줄을 쳐주세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적 화자의 태도가 지금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극복하려는 의지,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희생적 태도. 이렇게 일단은 두 가지를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자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시상 전개 방식을 알려주고 있네요. 거기 밑줄을 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뭐라고 써요? 거기다가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이다. 시상 전개 방식이 나왔죠? 시상 전개 방식은 뭐라고요? 막 역순위적 구성도 아니고 그냥 막 시간이 뭐 없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광야의 특성과 현재, 미래에 대한 극복 의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징적 시어와 강렬한 명령형 어조를 통해 남성미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갈래, 뭐 성격, 주제 이런 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특징 보세요. 특징 보시면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표현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시가 나와 있는 거죠. 의인법 활용하여 역동적 이미지를 묘사하였다. 의인법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백과 명령형 어미를 통해 남성적 어조를 드러냈다. 그래서 거기 독백과 명령형 어미 밑줄을 쳐주세요. 왜? 독백이라는 건 뭡니까? 독백은 자기 혼자 그냥 읊조리는 거죠. 지금 시적 대상에서 청자도 없죠. 그냥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명령형 어미도 밑줄 치시고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요? 조국이 독립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 희망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적 어조. 이거는 264 시인의 특징이에요. 남성적 어조는 그냥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시를 직접 보겠습니다. 193쪽으로 와주세요. 193쪽. 자, 광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뭔가 좀 광활하고 황폐한 그런 넓은 땅을 의미하는 거로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요, 광야는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쓰고 갈까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뭐다?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삶의 터전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상전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순서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언제 그거 까마득해서 기억도 안 나네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쓰죠. 그 까마득한 날이니까 얘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까마득한 날 내부를 치시고 얘는 시간상 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하늘이 처음 열렸다는 건 뭐니까 천지가 개벽했다. 이제 우리 이 광야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밑줄을 쳐주시고 광야의 탄생이라고 써주세요. 하늘이 처음 열리고
광야의 탄생.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겠냐? 라는 소리면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울지 않았다? 생명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닭 우는 소리도 밑줄을 쳐주시고요. 닭 우는 소리 밑줄을 쳐주시고 뭐라고 쓰시냐? 생명의 흔적이라 아니면은 뭐 인간의 삶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간의 삶 또는 생명의 흔적 또는 뭐 기척 다 돼요. 이게 들렸으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 이 부분 랴? 라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서리법도 되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생명의 흔적이 없다. 아직 생명의 흔적이 없다.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일수정지 하시고 필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제 왜 안 넘어가니? 그 다음에 두 번째 2연입니다. 2연에서는 이제 계속 그 시간은 과거예요.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하다,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해서 휘달린대요. 바다가 사랑을 해서 달려요? 누가? 바다가 달리는 게 아니지.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서 달린대요. 무슨 법일까요? 네, 의법입니다. 이 부분,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의인법인데요. 자, 여기서는 의인법을 갑자기 왜 썼냐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동쪽에 강원도 지방에는 산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그 산맥이 동해바다 쪽으로 이렇게 쫙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광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산맥의 역동적인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광야의 역동성이라고 써주세요. 의법을 사용한 이유는요, 광야의 역동성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무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자, 이곳이 어디일까요? 차마 이곳? 이곳은 역시 우리 위에 광야죠. 광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우리 민족의 터전, 우리 삶의 터전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못한다? 얘들아, 전쟁이 나도요, 부시면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병원하고 종교시설은 부시면 안 돼요. 함부로 못해요. 그만큼 신성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맥상. 이 우리의 광야, 민족의 삶의 터전을 함부로 못하는 곳이다, 신성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육사 시인은 언제 사람?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죠. 우리 조국을 침범한 일본인들, 일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지금 이런 신성한 곳을 침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쓰면요, 광야가 어떤 곳임을 보여준다? 신성한 곳임인 걸 보여준다. 그래서 광야의 광야가 신성한 곳임을 보여준. 광야는 신성한 곳이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은 어때요? 과거죠. 뭐 딱히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나 그런 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끊임없는 광음. 광음은 뭘 뜻하는 얘기냐면요. 이거 세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졌다 샜다 어두워졌다 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끊임이 없는 광음이 어때요?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졌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꽃이 피고 지는 것으로 지금 시각화했죠. 이것도 그래서 하나 알아둡시다. 시간의 흐름을 뭐로 나타냈다?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했다.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었고요. 자, 부지런한 계절? 계절이란 게 어떻게 부지런합니까? 무슨 법? 화류법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부지런해? 뭐 학교마다 의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내신에 따라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화류법으로 외우셔도 되고 의인법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졌어요. 그 다음에 큰 강물이 비로소 뭘 했어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역사의 물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 그거는 뭐다? 여기서도 큰 강물? 아이고, 이걸 눌렀어요. 큰 강물은 뭘 뜻하냐면요. 말 그대로 역사, 인간의 문명을 뜻해요. 그래서 둘 다 써놓자. 역사와 문명 두 개를 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명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인기척 없었죠. 다 구는 소리 안 들렸다고. 안 들렸다가 이제서야 이제 우리 인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과거 이야기였겠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는 현재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보시면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의 네모를 쳐주세요. 왜? 이젠 시간이 흘렀죠. 과거에서 뭐로? 현재로. 근데 지금 뭐가 내려요? 눈이 내립니다. 보통 눈이라는 거는 좋아하는 뜻이에요. 보통 시에서 뭐 한방눈 같은 거는 뭐 크리스마스에 한방눈 내린다. 좋은 의미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 조선시대 시조나 아니면은 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눈은 거의 다 뭐야? 어떤 화자를 지치게 하는, 시적 대상을 좀 힘들게 하는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게 거의 많았죠. 얘도 역시 지금 하필 눈이 내립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금 암울한 현실 얘기하는 거겠죠. 왜? 일제감정기니까요. 암울한 현실의 뭐 시련, 고통을 내리겠죠. 암울한 현실의 시련과 고통을 뜻할 겁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뭐가 아득해요?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답니다. 자, 매화 향기? 매낭국죽이라고 이제 우리 저랑 계속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들었을 겁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들은 다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뜻하는 말이었죠. 어쨌든 긍정적인 단어였는데 여기서도 지금 뭐야? 눈은 내리지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합니다. 자, 여기서의 매화 향기 어떤 고고함, 인품을 뜻하는데요. 자, 이 시에서는요. 뭐 광복의 기운 정도로가 알맞은 해석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매화 향기 밑줄을 치시고요. 어떤 고고한 기상 그렇게 씁시다. 이러면 안 보이겠다. 고고한 기상 또는 광복의 기운이라고도 얘기해 주세요. 그럼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해요. 그러면 뭐야? 떡상각이 보인다는 소리죠. 이거 매화 향기가 나는 걸 보니까 독립되겠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뿌려놓겠다.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라고 합니다.
누가? 내가 뿌리겠다고. 그건 뭐야? 내가 희생해서 광복의 깃틀을 다져놓겠다라는 소리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가난한 노래 씨를 뿌려라. 뭐라고 쓰냐면요. 광복을 위한 자기 희생적 태도라고 써주세요. 광복을 위한, 우리 앞에서도 뒤에 아까 개념 정리할 때 거기서도 나왔었죠? 자기 희생적 태도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왜 하필 가난한 노래시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겠죠. 당연하지. 지금은 이러니까. 지금은 일제강점기라서 아직 무언가 독립을 위해 섣불리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못할 거고 하면은 바로 죽으니까. 이 노래 씨를 일단 내가 씨를 뿌려놓겠다라는 거죠. 씨라는 건 뭐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꽃을 피우잖아요. 꽃을 피워주면 열매를 맺든 나무가 되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씨의 상태인 거죠. 광복이 아직은 피지를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여기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3년은 현재입니다. 어디 갔어? 그렇게 씨를 뿌린 거를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결국엔 피워야죠. 아이고. 피우는 걸 우리는 봅시다. 다시 언제? 천고의 뒤에. 네모 치시고. 천고의 뒤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미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나왔네요. 그래서 미래, 천고의 뒤에 뭐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대요. 보통 백마 탄 왕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귀한 사람들은 다 백마를 타고 와요.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입니다.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그 사람이 뭐다? 목 놓아 부르게 하겠대요. 뭐를? 아까 내가 뿌려놓은 노래 씨를 부른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야? 아까 그게 노래였기 때문이죠.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누구를 뜻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이 이육사 무엇을 기다릴까요? 당연히 광복을 기다리는 거를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광복의 노래겠죠. 그러면 이 백마 타고 온 초인은 누군데? 그래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뜻이 총 3개로 상징이 된다? 뜻이 나와요. 처음엔 뭐야? 당연히 광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니까요. 아니면 광복 그 자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국의 독립, 광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이 암울한 현실을 끝내줄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이 광야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후손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합시다. 아이고, 미래의 후손. 그래서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뜻은 3가지로 나뉘고요. 이 초인이 있어서 광야에서 얘들 오면 뭐 하겠다?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이육사는 광복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무조건 올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 쓰시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고 써주세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입니다. 그러고 보시면요. 뭐뭐 하리라, 3년에서는 뿌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다 뭐야? 명령형 어조죠. 매우 단호한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이육사 시인의 어조가 어떻다? 남성적 어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2번, 3번, 4번 문제 있죠? 문제 꼭 풀어보시고 채점하신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지용의 향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